세움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휘문고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즉 학습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거며 우리는 시험 대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매 시험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학교 기출 분석 자료집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서 낱낱이 정리했고 유사 유형이나 혹은 출제 경향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각각 정답률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학교의 이제 기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핸드북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자료인데 휘문고는 독특하게 학교만의 필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했다. 다음은 이렇게 이제 브로셔에 해당됩니다. 제가 올해를 준비하면서 나름 제 수업을 정리한 자료이니까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저는 매년 이렇게 사자성어로 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전 대략 2년 전에는 지피지기로 학교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자,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자라는 취지 하에 학교 필기나 혹은 기타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했고 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불강불급이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에 최적화된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이 자료는 100% 중요하다라는 신념 하에 학생들에게 시험 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세움에서는 휘문고를 위한 중동고, 경기고의 이제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임중도원이라는 말처럼 그 책임감이 매우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휘문고가 갖는 그 이미지나 혹은 사회적 위치 혹은 학생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하겠다라는 제 자리에서의 다짐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렇게 정리됐던 기출 분석집에 대한 영상 자료입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제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데 전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 내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자료의 경우에는 최근 3개년 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시계열에 따라 정리를 했습니다. 20년부터 저는 대치동에 있는 대치동 학원 인근에 있는 쓰레기통을 모두 다 뒤졌고 자료 수집을 하려고 영역을 가리지 않고 즉 과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료를 다 취합했다. 그렇게 해서 통합과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피지기를 통해서 학교를 최대한 분석하려고 했고 이후 관련 영상 물화생지 영역별로 대략 1300개의 영상을 찍었다. 다음 불강불급이라는 이제 이렇게 모토 하에 학생들 최대한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전달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23년의 경우에 이제 변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쳤다는 다짐이 있고 항상 진정성 있게 수업을 진행하자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본 교재를 통해서 개념서를 완성했다. 두 번째 시그니처라고 이야기하는 건 학교 기출 변형이죠. 학교 기출 변형이나 혹은 서술형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이렇게 수록한 주간지에 해당되고 사이어리는 마찬가지 학교마다 각각의 필기가 다르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생각하에 핸드북 정리했으며 마지막 이제 피날레의 경우에는 학교 시험 대비 전날 이 학교에서 어떤 시험에 나올지에 대해서 좀 정리했던 사례들이다. 그래서 피날레 시크릿이라는 이제 주제 하에 이렇게 자료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2023년 2학기부터 대략 한 100명 선에서 마감을 진행하고 있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전체 23년 총 3개 학교에서의 성장률을 가감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총 성장률 435%였고요. 그리고 2학기 기준, 물론 1학기에는 나름 부침이 있었지만 재등록률 96.9%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나름 높았다라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저는 땡땡이다라는 이제 주제 하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위쪽에는 나름 열정적이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학생들이 저를 표현해 주었고, 그리고 재미있다, 그리고 꼼꼼하거나 혹은 디테일하다라는 표현들이 많았다. 즉 시험 대비에 필요한 특정 요소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이를 좀 더 보완 발전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글 문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의 성적이 강사의 실적이 돼버리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를 벗어나서 좀 더 체계적이고 혹은 시스테미컬한 관리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저는 관리에 집중하다라는 이제 포커스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대비를 이제 기반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적인 이제 진도 수업의 경우에는 보통 6주에서 한 7주 정도로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항상 대략 4주에서 5주 정도로 최대한 빨리 끝내고, 특히 각 영역 중에 가장 고난이도가 되는 파트는 1주차와 2주차에 진행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렇게 같이 클리닉을 함께 진행을 하는데, 수학이나 영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나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차지할 수 있는 이제 후반부 포지션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시험과 동시에 클리닉을 매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클리닉을 대략 3주 정도 최대한 학생 개별 이제 성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학생 성향 분석을 해서 학생의 진로 상담이나 혹은 학습에 대한 나름의 이력,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한 이제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시험 말미의 경우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혹은 직보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수업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직보 혹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누적 테스트에 대한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정리할 예정이고, 시험 기간 내에 이제 회차가 빠지거나 혹은 남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보충으로 케어를 하고, 시험 마무리엔 앞서 말씀드렸던 시험 분석 자료나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께 제 마음이나 혹은 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험 분석의 사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든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덱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영역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됐고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런 내용들을 낱낱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 앞쪽에 이제 색칠해져 있는 파트의 경우에는 이전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오답에 해당됩니다. 고로 이런 문제들을 같은 유형별로 유사 유형을 변형시켜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 있고, 이번 주차에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는지를 체크하며 학생별로 하나하나 오답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이 학생의 성향을 분석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그림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이제 시험 테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정답률 33%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이지만 정답률이 낮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사 유형을 변형하거나 혹은 서술형화해서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노력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시열점 모의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 거고, 각각 주차별로 이제 이렇게 테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매회 누적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각 섹터별로 나누어서 이들이 어떠한 결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점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심지어 이를 넘어서 저는 문항별로 오답률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일례로 3번의 경우에 72%의 정답률을 보였고, 각각 2번, 3번과 4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3번과 4번, 특히 4번의 경우 색칠이 되어 있죠. 이의 경우에는 문제 혹은 보기가 어떤 구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오답을 내거나 혹은 혼동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이를 수업 시간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학습 관리 이력입니다. 시험 분석을 통해서 항상 전달하고 있고, 학생 공지는 단톡을 진행하며 시험 직전에 동기부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름 이제 연락을 되게 많이 하는 강사가 되었다. 또 하나는 이제 질의응답의 경우에 전체 공지를 통해서 모든 학생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문제 선별인 거죠. 나름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양 자체는 많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어느 정도의 이제 범위를 설정해서 문제를 찍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의 경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합니다. 시험 기간 내에 매일 7시 15분에
박헌진 키포인트가 항상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따라서 해당 문장은 명확히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고,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간까지 학생들과 통화하고 있으며 매회 이제 피드백을 진행하려고 한다. 다음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앱스트랙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중 테스트를 그냥 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테스트를 진행했을 경우에 좀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여서, 여튼 해당 주차별로 매일 시험지를 구성하고 나서 바로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일요일 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는 이제 새벽에 학생들 채점하고 틀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앱스트랙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제 새벽이 되겠죠. 이미 다음 주에 시험 볼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 그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결과를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결과 취합은 다 됐기 때문에 학부모님께 전달하는 상황인 거고요. 테스트 피드백이나 기타 학교 시험 분석에 대해 영상으로 이렇게 10분 정도 밀도 있는 수업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이제 클릭을 하는 이제 상황에 해당되는데, 위쪽 보시면 저희는 새벽 4시까지 클리닉 혹은 직보를 진행했습니다. 23년도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자이다 보니까 나름 느껴지는 이렇게 형제 혹은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다 보니까 나름 되게 잘 따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 필기의 경우엔 제가 가장 집중하는 포인트다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시험 직보 때 매번 전달하고 있으며 각 기간마다 학생의 필요한 시간,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나름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데, 그들을 동기부여하고자 이렇게 영상 제작하거나 혹은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시험 대비 만족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 클리닉 피드백의 경우, 그리고 학생 성향 분석이 학생이나 혹은 학부모님께 굉장히 많은 호응도를 얻었다. 다음 보시면 정규 수업과 그리고 마찬가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추가 수업이나 보충, 그리고 학부모 전화 상담이나 관리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라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즉 저는 수능이 정답이다라는 생각 하에 모든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등급은 고등학교는 대략 한 4% 나오는 거고, 중학교 때 A등급의 경우에는 대략 한 45% 정도 나오지 않나. 고로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과학을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최근 3개년도 수능에 관련돼 있는, 즉 통합과학과 연계된 실험탐구 버전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올해 수능에 나왔다. 고로 수능은 고로 통합과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다음 보시면 각각 이제 문제 유형인데, 제가 시험 대비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위쪽은 수능 문제입니다. 유사도가 되게 높은 거죠. 같은 유형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능이 고로 정답에 해당된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모든 문제는 개념, 심화 혹은 수능 자료 해석의 순서로 문제가 구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 심화 유형 혹은 수능 자료 해석인데 나름 보기의 변형이 되게 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엔 개념을 묻거나 심화 유형 혹은 수능 자료를 이제 변형시켜서 난이도를 조절한다. 특히 거의 1학기의 경우에는 나름 난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개념 유형에 대한 명확한 인지 혹은 그 개념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분석의 위치다라는 이제 분석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면 22년 그쵸, 몇 학기죠? 2학기에 해당되는 거죠. 오탈자가 나 있는데 20년 2학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휘문고의 경우에는 언제 떨어져도 떨어져야 될 평균 점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학생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시험 대비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나름 부담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3년 이후 즉 24년에는 나름의 이제 그 평균 점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각각의 단원, 즉 1단원과 2단원에 대한 기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최근 대략 한 4, 5견에 가장 많이 나온 요소에 해당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영역 중에 가장 핵심 단어는 물리하고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자, 앞서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자연학과 포물선 운동이 시험 범위에 가장 많이 나왔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학 파트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게감은 아마 2학기 때 화학에 좀 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중화반응과 산화환원이 있기 때문에 1학기의 메인 포인트, 즉 물리가 조금 포인트가 된다. 두 번째, 2학기의 경우에는 화학 파트가 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 지구과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리고 그 사례를 명확히 인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례로 표현이 되는지를 인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나름 고난이도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 즉 역학보다는 그 빈도 자체가 적지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나름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고 서술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로 이 자료만 본다면 우리 학교는 지구과학 중심 혹은 물리 중심의 이제 문항을 구성되어 있고 한쪽으로 나름 치우치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자 보시면 이게 1단원에 해당되는 건데 주기율표와 이온결합 그쵸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이렇게 빠져버리는 파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 그쵸 되게 지엽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학교의 시험 범위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그쵸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휘문고의 경우에는 1단원보다 2단원의 문제 집중도가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와 이제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나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각각의 이렇게 빈도수가 조금씩은 이제 상이하게 나오는데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모든 수업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이렇게 수업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 핵심이 되는 요소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를 집중하는 게 매우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과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으로 시험 문제를 접근해야지 감성적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 잘한다라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시험을 봤더니만 자,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변형이 일어난 케이스, 즉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해야 된다. 자, 다음 양성자하고 이제 원자과 전자수라고 이제 나와 있죠. 즉 주기율표가 갖는 개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표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한다기보다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화1이나 화2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심화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실생활 사례겠죠. 뭐 신문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자, 다음 보시면 중화반응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의 경우에는 중화반응의 특정 사례를 하나 찝어서 그를 화학반응식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기타 등등 내용을 정리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중화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리의 경우에는 단순히 관계식을 두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지 않죠. 그래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 개념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며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식을 세워서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배웠던 관계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특히 23년 2학기의 경우 조금 독특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댐의 발전 방식에 해당되는데 댐식이나 뭐 양수식의 발전의 차이를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중 필기로 이제 전달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로 저는 기출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본 교재의 경우에는 수능 기반의 그렇죠. 수능 기반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개념을 모두 정리한 자료인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그니처의 경우에 학교 기출이나 서술에 집중한다. 다음 테이크오버의 경우에는 시중에 대략 한 5종 교과서가 존재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심화되는 문제들만 선별을 해서 대략 한 500페이지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각 학기 시험 대비마다 대략 한 120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본 교재 이제 구체적인 구성 이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중화반응의 실제적인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렇게 정리했고, 그리고 각각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과 연결될 수 있는 물리적인 요소, 그리고 발전 파트너 신재생 에너지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공개하는 내용 이제 100%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애널라이시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화학은 본디, 물리하고 화학은 풀이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풀이하는 패턴에 앞서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요소를 명확히 알면 그 문제를 원활히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시중에 있는 5종 교과서 중 가장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PT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방학 특강을 정리했는데 총 2176문항 정도 풀이할 예정이다라는 수치로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험 적중률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각 학기별로 그리고 각 시험마다 저희 본 교재와 기출 주간지 그리고 테이크오버에서 유사한 문항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적중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고로 저는 이게 몇 문제를 맞췄다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적 관리하다 보면 나름 휘문고 통합각을 준비함에 있어서 숙련가보다는 전문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 시험지를 바탕으로 출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각 1등급 만들기 페이지 14페이지 28번과 유사했다. 하나하나 누적이 될 때마다 저의 기록이 될 것이며 이것이 휘문고 시험 대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휘문고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문항을 구성할 때 관계식을 사용해야 하거나 혹은 계산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시간 문제, 즉 타임 어택을 활용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기본 모델인 거죠. 수능 모의고사 기본 유형에 해당돼서 유사한 유형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해당 자료는 우리 학교 시험 봤을 때 핵심 문제에 포함됐다라는 거. 다음은 이제 실험적인 구성이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원리를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제 중화 반응이 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모형이 어떠한 사례, 즉 부피나 혹은 농도.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특정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패턴을 보이더라라는 생각을 분석을 하게 되었고, 그를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저는 각각의 정답률을 시험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1번부터 뭐 한 12번까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어떻게 잘 맞췄는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문항의 문항의 그 난이도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7번의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중성자 혹은 중성 원자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3번으로 찍은 학생이 95.3%, 4번으로 찍은 학생이 4.7%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오답을 갖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향후 시험 대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 전달하고 싶고요.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걸 유심히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간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간지는 우리 학교를 대변할 수 있는, 즉 우리 학교만의 교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시험 이제 준비하는 주차별 계획을 이제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각 테마별로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자, 앞서 말씀드렸던 매 주차 누적 테스트에 대한 기차 등등의 결과,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상위 랭커되는, 즉 오답이 많았던 문제들, 그리고 유사 변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다. 또 하나, 학생들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누적 테스트 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1등, 2등, 그리고 성적 상승, 마지막 과제를 안 하는 학생까지 정확히 다 기입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진행하고 있고, 과제나 혹은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이제 패턴이나 방향성을 먼저 이렇게 교재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점 전하고 싶습니다. 개념 수업이나 주간지 테스트, 그리고 테이크오버라는 직보 자료 역시 영상화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업 시간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다음, 이렇게 우리는 특강에 있어서 1등급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최근에 이제 한반 운영 중이고 있는데, 통합과학 특강에서의 각각 반 정답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방학 기간 특강을 진행할 건데, 그 특강에서 되게 밀도 높은 문항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 또 하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릴 수 있는 요소를 공략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단순히 점수로 학부모님께 뭐 이렇게 인지시키기보다 우리의 학생에게 정확히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포지션별로 문항을 선별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주차, 1주차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죠. 6주차까지 현재 한 7주차 정도 진행되고 있는 수업인데, 이 자료로 저는 이번 특강 시험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각 주차별로 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서 학생의 성향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각각의 단원들, 휘문고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주차별 계획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주기율표에 대한 패턴, 두 번째 중력의 경우에는 이제 뉴스나 혹은 기타 등등의 사례를 명확히 확인했는지, 즉 개념을 묻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겠네요. 자유낙하의 경우 이들이 이제 어떤 힘이나 혹은 시간에 따른 각각의 충격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적 모델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다음, 샤가프 법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인데 각각의 비율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하나 원자 모형이나 혹은 이온 모형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너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포인트인 거죠. 즉 이온의 종류나 그들의 이제 분석 패턴을 나름의 이제 정답 표기 방법이나 혹은 풀이 패턴을 좀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파생되고 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진다. 또 하나 글을 통해서 추가 변형되면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글을 통해서 추가 변형되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문제의 흐름을 가리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문제풀이에만 이제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념 위주, 그리고 그 개념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의 문제풀이를 진행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스펙트럼까지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런 내용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각 소단에 대한 연계가 휘문고는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유인즉슨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일반적으로 오답이 나오는 케이스는 디귿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기가 4개가 되면 기억, 니은, 디귿,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그 디귿, 두 번째 디귿의 경우에는 각 소단의 연계를 통해서 사례를 확인하고 명확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세음학원에서 통합과학을 진행하는 반 총 3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통합과학을 이제 선행으로 먼저 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문과형 학생들이 될 수 있고, 혹은 기존에 뭐 이제 수학이나 그쵸 영어 쪽에 좀 더 치우쳤던 학생들은 미리 휘문고 기출을 이제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2학년 이제 선배들이 되겠네요. 중동고나 휘문고 학생이 메인이 될 건데, 그런 친구들과 현재 거의 마감 직전이긴 한 상황인데 이렇게 생명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저는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행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리고 학생보다 치열하게, 어느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학교 기출 분석의 경우에는 자신 있습니다. 미치도록 분석할 거고 그 분석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수업 시 가장 강점이라고 표현되는 도표 그림 그래프를 분석할 예정이다. 고로 킬러가 되는 순간 도표 그림 그래프가 이제 표현이 될 건데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더 디테일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PT나 문자, 기타 등등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가장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제 설명해 오시는 혹은 설명회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 그 마음처럼 마음 다해 가르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